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의 북극 진출이 거세지는 가운데 고작 쇠빙선 두 척뿐인 미국은 한국 도움 없이는 절대 러시아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를 무시하던 미 해양경비대 장교들조차 이대로 가면 북극을 러시아에게 다 뺏긴다며 트럼프 정부를 맹비난했죠. 결국 트럼프는 102년간 지켜온 조선법을 직접 바꿔야 했습니다. 미국 배는 미국에서만 만든다는 철칙을 깨고 한국 기업에게 9조 원 계약을 건넨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00년 철벽을 깬 대한민국 조선 기술의 진짜 위력.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 지금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100년입니다. 1906년부터 지켜온 법이었어요. 미국이 만든 절대의 규칙이었죠. 미국 연안을 오가는 배는 미국에서만 만든다. 존스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려 하고 있어요. 한국을 기다리기 위해서요. 11척입니다. 5조 원 규모죠. 신입사원 3,000명이 평생 받을 연봉이고 서울 아파트 1,000채 값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저를 찾아왔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조선소 프로젝트 책임자였거든요. 박준혁, 43세. 15년간 LNG 운반선만 만들었어요.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해 4월이었어요. 본부장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혁 씨, 지금 올라오세요. 손님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중요한 손님이라는 건 알았지만 누군지는 몰랐죠. 문을 열었습니다.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일어나 소개했죠. 미국 국방부에서 오셨어요. 가장 오른쪽에 앉은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58세쯤 보였어요. 흰머리가 절반이었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제임스 해리슨입니다. 미 해군 북극작전 사령관이에요. 악수할 때 그의 손이 거칠었어요. 오랜 항해 경력이 느껴졌죠. 가운데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마이클 톰슨 국방부 조달국 부국장입니다. 45세쯤이었어요. 안경 너머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앉으시죠. 해리슨 제독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배 한 척이 떠올랐어요. 붉은색 선체, 뾰족한 선수였습니다. 최빙선입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본 적 없는 형태였습니다. 선수가 45도 각도로 경사져 있었죠. 11척 건조 계획입니다. 2028년까지요. 제독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됐어요. 총 예산 5조 원. 척당 4,500억입니다. 제 입이 마른 것 같았어요. 침을 삼켰습니다. 톰슨이 말을 이었어요. 한국 조선소와 협력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본부장님도 저도 말이 없었죠. 미국이 한국에 배를 맡긴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 조선소는요? 해리슨이 고개를 저었어요. 접촉했습니다. 두 곳 모두 거절했죠. 왜요? 납기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7년은 걸린다고요. 제독이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북극 지도가 나타났어요. 러시아 영토가 붉게 표시돼 있었죠. 러시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빙선 40척 보유 중이고 11척 추가 건조 중이에요. 북극 항로를 장악하려는 겁니다. 지도 위로 붉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러시아 북쪽 해안을 따라 이어진 항로였어요. 우리는 2척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30년 넘은 노후선이죠. 톰슨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3년 안에 11척을 완성해야 합니다. 저는 손가락을 깍지 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3년에 11척이라니 미친 일정이었죠.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리슨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LNG 운반선 307척. 전 세계의 점유율 70%. 극저온 기술 세계 1위죠. 제독이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우리 조선소 사진이 떠 있었어요. 거대한 도크, 용접 로봇들, 완성된 LNG선이 보였습니다. 영하 163도에서 작동하는 배를 만드시잖아요. 북극은 영하 50도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우리가 만든 배들이 이어졌습니다. 카타르향, 호주향, 노르웨이향 LNG선이었죠. 최빙선은 다릅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예상보다 떨렸습니다. LNG선은 정지 상태에서 냉각을 견딥니다.
쇠빙선은 시속 20노트로 얼음을 부숴야 하죠. 충격이 100배 다릅니다. 해리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안입니다. 테스트를 거치자고요. 테스트요? 톰슨이 달력을 펼쳤습니다. 6개월 드리겠습니다. 취재선 한 척 만들어 북극해에서 실증하세요. 성공하면 11척 계약합니다. 6개월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보통 쇠빙선 건조엔 3년이 걸립니다. 설계만 1년이죠.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본부장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LNG선 기술이 있어도 쇠빙선 설계 경험이 없습니다. 6개월은 턱없이 짧아요. 해리슨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검은색 작은 메모리였습니다. 핀란드 설계 데이터입니다. 세계 최고 쇠빙선 설계사 안티 라우티넨이 참여하기로 했어요. 제독이 USB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죠. 한국의 건조 기술, 핀란드의 설계, 노하우, 미국의 운용 경험. 세 나라가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저는 USB를 봤어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저희가 왜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해리슨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보였죠.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법 때문입니다. 법이요? 톰슨이 설명했어요. 존스 법. 1906년부터 시행된 연방법입니다. 미국 연안 운송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규정이죠. 그런데 왜 한국에? 예외 조항을 만들려 합니다. 저는 두 눈을 크게 떴어요. 100년 넘은 법을 바꾼다는 말이었습니다. 의회 설득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만이 할 수 있다는 증거요. 해리슨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6개월 안에 시제선 완성하세요. 북극해 테스트 통과하세요. 그럼 의회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제독이 일어났어요. 키가 185cm쯤 됐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일주일 내로 답 주세요. 악수하고 그들이 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죠. 본부장님이 USB를 집어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쇠빙선에 도전한 적이 있었어요. 북극 보급선 프로젝트였죠. 4천억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빙하 충격 테스트에서 선체에 균열이 갔습니다. 계약 파기됐고 배상금까지 물었죠. 회사가 거의 망할 뻔했어요. 준혁 씨, 괜찮아요? 본부장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불가능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제독의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간절함이 보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USB에 든 설계 데이터가 궁금했어요. 하지만 더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러시아가 정말 위협인가?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했어요. 기술팀 김태수 차장이 제 책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과장님, 소문 들었어요. 미국 프로젝트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죠. 5조 규모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차장이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 됩니다. 왜요? 5년 전 기억하시죠? 4천억 날렸잖아요. 이번엔 규모가 더 큽니다. 실패하면 회사 망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게다가 6개월이요? 미쳤어요. 설계만 1년 걸리는데. 김 차장이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거절하세요. 우리 LNG선이나 잘 만들면 돼요. 그가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크의 LNG선 세척이 건조 중이었어요. 우리가 잘하는 일이었죠. 15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리슨 제독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국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큰 프로젝트 제안 들어왔어요. 좋은 거야? 모르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내가 웃었어요. 당신 어려운 거 좋아하잖아. LNG선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15년 전
LNG선도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영하 163도 기술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307척을 만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본부장실로 갔어요. 합니다. 본부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확실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실패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팀원들은 보호해주세요. 본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오후 해리슨 제독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수락합니다. 6개월 안에 증명하겠습니다. 답장이 30분 만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상세 브리핑 위해 방문하겠습니다. 저는 김태수 차장을 불렀어요. 차장님, 팀 소집하세요. 과장님, 설마. 합니다. 준비하세요. 김 차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폴더가 열렸습니다. 설계도면, 재질 명세, 테스트 데이터가 빽빽했죠.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선수 각도 45도, 선체 두께 50mm, 극저온 강판 사양이 적혀 있었어요. 새벽 2시까지 봤습니다. 가능할 것 같았어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폴더를 열었어요. 제목이 실패 사례였습니다. 클릭했죠. 우리 회사 이름이 보였어요. 5년 전 프로젝트였습니다. 균열 사진, 실패 보고서가 첨부돼 있었죠. 미국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실패를요. 그런데도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 답은 마지막 문서에 있었어요. 해리슨 제독이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은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5년간 LNG선 기술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이제 그들은 준비됐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봤어요. 부산 항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준비됐는지를요.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 예상을 뒤엎을 거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10시였어요. 회의실에 20명이 모였습니다. 설계팀, 생산팀, 품질팀 핵심 인력이었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해리슨 제독과 톰슨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안티 라우티넨입니다. 52세쯤 보이는 남자였어요. 금색 머리에 파란 눈이었습니다. 핀란드 억양이 섞인 영어를 썼죠. 쇠빙선 설계 30년 했습니다. 핀란드 쇠빙선 11척, 러시아 쇠빙선 4척 설계했어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해리슨 제독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북극 항로입니다. 붉은 선이 러시아 북쪽 해안을 따라 그어져 있었죠. 수에즈 운하 경유 시 40일 걸립니다. 북극 항로는 20일이에요. 절반이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러시아 쇠빙선 사진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붉은 배였죠. 5만 톤급 원자력 쇠빙선입니다. 러시아가 40척 보유 중이에요. 김태수 차장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원자력이 필요합니까? 해리슨이 대답했습니다. 빙하를 부수려면 막대한 동력이 필요해요. 디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티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원자력은 위험하죠. 사고 나면 북극 전체가 오염됩니다.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로 갑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이죠. 다음 화면이었습니다. 미국 쇠빙선 2척이 나왔어요. 날가 보였습니다. 폴라스타오, 폴라시오. 1976년, 1977년 건조됐어요.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톰슨이 말을 이었습니다. 수리비만 매년 3천억 들어갑니다. 새로 만드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났어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미국 조선소는 왜 거절했습니까? 톰슨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 곳 모두 견적냈어요. 납기 7년, 비용 척당 8천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우리 목표의 거의 2배였습니다. 기술력 문제가 아닙니다. 인력과 시설 문제예요. 미국 조선업은 30년간 쇠퇴했습니다. 해리슨이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한국 조선소 사진이 나왔습니다. 우리 도크였죠.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LNG 운반선 사진들이 이어졌어요. 카타르, 호주, 말레이시아향 선박들이었습니다. 307척. 전
세계 LNG선의 70%를 한국이 만들었어요. 제독이 저를 봤습니다. 박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LNG는 영하 163도에서 보관됩니다. 화면에 LNG 탱크 단면도를 띄웠어요. 탱크 소재는 9% 니켈 강입니다. 극저온에서도 깨지지 않는 특수 강제죠. 안티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관심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용접이 핵심입니다. 영하 163도에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해도 균열이 생기면 안 돼요. 다음 슬라이드였어요. 용접부 현미경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용접 불량률은 0.3%입니다. 1000개 중 3개예요. 톰슨이 펜을 놓았어요.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안티는 달랐습니다. LNG선은 정지 상태입니다. 쉐빙선은 얼음을 부숴요. 충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알고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저는 USB를 꺼냈어요. 충격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지난 10년간 307척 건조하며 수집한 자료예요. USB를 톰슨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노트북에 꽂았죠. 폴더가 열렸어요. 파일이 수백 개였습니다. 파도 충격, 온도 변화, 압력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극한 환경에서 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전부 기록했어요. 톰슨이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죠. 온도 대 응력 곡선이었어요. 영하 163도에서 영상 40도까지 200도 온도 변화를 견딥니다. 균열 없이요. 안티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충격 시험 영상이었습니다. 거대한 쇠망치가 선체를 내리쳤죠. 움푹 패였지만 찢어지진 않았어요. 충격 에너지 50kJ입니다. 빙하 충돌의 70% 수준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안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쉐빙선은 이것보다 강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그래서 6개월입니다. 기존 기술로는 부족해요. 새로운 강제, 새로운 용접법, 새로운 설계가 필요합니다. 해리슨이 팔짱을 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히요. 김태수 차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하지만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전은 가능합니다. 톰슨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솔직하시네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6개월은 정말 짧아요. 기적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해리슨이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부산항이 보였죠. 크레인 수십 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 크레인이 몇 대입니까? 37대입니다. 하루에 몇 척 만듭니까? LNG선 기준 동시에 5척 건조 중입니다. 제독이 돌아봤어요. 인력은요? 이 공장에만 2,400명입니다. 3교대로 돌아갑니다. 해리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모가 다르군요. 미국 최대 조선소가 600명입니다. 안티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전부는 아니에요. 쉐빙선은 정밀함이 핵심입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건조 기술만 있어요. 빙하 설계 경험이 없습니다. 안티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쉐빙선 도면이 떴습니다. 선수 각도가 핵심입니다. 45도가 최적이에요. 너무 완만하면 빙하를 못 깨고 너무 가파르면 배가 올라타서 위험합니다. 그가 도면을 확대했어요. 선수 부분이 크게 보였죠. 이중 선체 구조입니다. 외피와 내피 사이 60cm 간격이에요. 빙하 충격을 분산시킵니다.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정보들이었습니다. 프로펠러도 특수합니다. 일반 선박은 34개 날개인데 쉐빙선은 6개예요. 얼음 조각이 끼어도 작동해야 하거든요. 톰슨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로펠러는 가능합니다. LNG선도 특수 프로펠러 씁니다. 안티가 다음 페이지로 넘겼어요. 엔진실 도면이었습니다. 디젤 엔진 사기, 전기 모터 2기입니다. 총 출력 3만 마력이에요. 3만 마력이라는 숫자가 무게감 있게 느껴졌어요. 왜 그렇게 강력해야 합니까? 안티가 대답했습니다. 2m 두께 빙하를 시속 20노트로 뚫으려면 필요합니다. 약하면 배가 멈춰요. 해리슨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6개월 안에 시제선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김태수 차장, 설계팀 이지훈 대리, 품질팀 박영희 과장.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팀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일주일 주세요. 톰슨이 달력을 봤어요. 4월 20일까지네요. 그때까지 답 주시겠습니까? 네. 회의가 끝났습니다. 악수하고 그들이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김태수 차장이 폭발했습니다. 과장님, 미쳤어요? 6개월의 쇠빙선이요? 다른 팀원들도 웅성거렸어요. 설계만 1년 걸립니다. 소재 확보도 최소 6개월이에요. 테스트는 어떻게 합니까? 북극 가야 하는데. 저는 손을 들어 정리했어요. 알아요. 다 압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게 뭡니까? 이지훈 대리가 대답했어요. 극저온 기술입니다. 맞아요. 영하 163도요. 북극은 영하 50도예요. 우리 기술의 3분의 1도 안 되는 온도죠. 박영희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도만 문제가 아니에요. 충격, 진동, 소음 다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해요. 핀란드한테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썼습니다. 6개월, 180일입니다. 팀원들이 보드를 봤어요. 30일은 설계, 90일은 건조, 30일은 테스트, 30일은 예비입니다. 김 차장이 웃었어요. 예비가 30일밖에 없어요. 없는 것보단 낫죠. 저는 마커를 놓았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각자 검토하고 가능 여부 판단하세요. 솔직하게요. 강요 안 합니다. 그날 밤 저는 공장을 걸었어요. 도크의 LNG선 한 척이 불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17만 톤급이었어요. 거대했죠. 용접공들이 작업 중이었어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치직거리는 소리, 쇠 타는 냄새가 났죠. 한 용접공이 마스크를 벗었어요. 5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과장님, 야근하세요? 네, 이 형님. 바쁘시죠? 매일 바빠요. 내일까지 이 구역 마무리해야 해요. 그가 용접부를 가리켰습니다. 깔끔했어요. 틈이 보이지 않았죠. 형님, 쇠빙선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쇠빙선이요? 북극 가는 배요? 네. 그가 잠시 생각했어요. 해보죠, 뭐. 배는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좀 어려워요. LNG선보다요? 네. 그럼 재미있겠네요. 그가 다시 마스크를 썼어요. 용접을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다시 튀었죠. 저는 도크를 나왔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6개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팀 회의를 다시 열었어요. 김태수 차장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검토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30% 가능성입니다. 이유는요? 설계 데이터가 부족해요. 핀란드가 줘도 우리가 소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지훈 대리가 손을 들었어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50%는 됩니다. 근거는요? LNG선 설계의 경험입니다. 극저온, 고압, 특수 소재 다 다뤄봤어요. 쇠빙선도 결국 특수 조건 선박입니다. 박영희 과장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테스트가 문제예요. 북극 가려면 항공료, 장비, 인력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하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김태수 차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합니다. 30%도 도전할 가치 있어요. 이지훈 대리가 따라했어요. 저도 합니다. 한 명씩 손을 들었습니다. 20명 전원이었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 후에 봅시다. 북극에서요. 그날 해리슨 제독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합니다. 180일 후 시제선 완성하겠습니다. 답장이 1시간 만에 왔어요.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안티가 거부했습니다. 설계 협력을 철회한다고 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제독의 메일이 여전히 떠 있었죠. 안티가 거부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밤 11시였지만 김태수 차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차장님, 문제 생겼어요. 핀란드가 빠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내일 아침 긴급 회의 소집하세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설계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였어요. 회의실에 팀원 2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말했습니다. 핀란드가 협력을 거부했습니다.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직접 설계합니다. 과장님, 우린 쇠빙선 설계 경험이 없어요. 30일. 설계 완성 기한입니다. 불가능해요. 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4천억을 날렸습니다. 회사가 거의 망했죠. 저도 거기 있었어요. 김 차장이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과장님이요? 네. 그때 저는 부장이었어요. 프로젝트 책임자였습니다.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2020년 2월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 입찰이었죠. 북극 보급선 세척 건조 계약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항이 보였죠. 우리는 자신 있었어요. LNG선 200척 넘게 만들었으니까요. 극저온은 우리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어요. 설계에 8개월 걸렸습니다. 건조에 1년이요. 총 20개월 만에 완성했죠. 박영희 과장이 조용히 물었어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빙하 충격 테스트였어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노르웨이 북해, 영하 25도였죠. 시험 담당관이 빙하 충돌 테스트를 지시했어요. 시속 15노트로 두께 1.5m 빙판에 돌진하는 거였습니다. 팀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배가 빙판을 뚫었습니다. 성공인 줄 알았죠. 하지만 10분 후 선수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때 광경이 선명했습니다. 용접부가 찢어졌어요. 5m 길이로요. 극저온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계약 파기됐어요. 배상금 1천억, 건조비 회수 불가 3천억, 총 4천억 손실이었습니다. 회사 주가가 반토막 났어요. 구조조정으로 300명 정리해고됐습니다. 숫자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300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제 잘못으로요.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김태수 차장이 일어났어요. 과장님, 그럼 왜 또 합니까? 5년 전 기억하시면서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5년 전엔 준비가 안 됐어요.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난 5년 저는 배웠습니다. 307척 LNG선 건조하며 극한 조건을 연구했어요. 저는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10년 데이터가 있어요. 실패도 성공도 전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메일을 띄웠어요. 제독이 우리 실패 보고서를 갖고 있었어요. 화면에 5년 전 사고 사진이 떴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실패했다는 거요. 그런데 왜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저는 마지막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독의 평가 보고서였어요. 읽어줬습니다. 한국은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5년간 기술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이제 그들은 준비됐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았습니다. 김태수 차장이 손을 들었어요. 과장님,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팀원들은 본부장님께 약속받았어요. 보호한다고요.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합니다. 5년 전에도 과장님 믿고 따라갔어요. 이번에도 믿겠습니다. 한 명씩 손을 들었습니다. 20명 전원이었어요. 그날 오후 본부장실에 갔어요. 직접 설계합니다. 조건부 승인합니다. 30일 후 설계 완성하세요. 외부 전문가 검수받아요. 통과 못하면 중단입니다. 예산 550억이 전부예요.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설계팀 15명이 사무실에 상주했습니다. 저도 일주일째 집에 못 갔어요. 첫 주엔 선수 설계에 매달렸어요. 수백 번 계산하고 시뮬레이션 돌렸습니다. 이지훈 대리가 소리쳤어요. 과장님, 45도 각도로 하면 보궐력이 부족해요. 배가 옆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밤새 고민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밸러스트 탱크를 늘립시다. 바닥에 물탱크 추가해서 무게중심 맞추는 거예요. LNG선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이 대리가 계산했어요. 됩니다. 보궐력 확보됐어요. 둘째 주엔 프로펠러였어요. 박영희 과장이 보고했어요. 과장님, 프로펠러 업체가 거절했어요. 왜요? 경험 없다고 합니다.
직접 만듭시다. 셋째 주, 엔진실 설계. 공간이 15% 부족해요. 엔진이 안 들어가요. 김 차장이 말했어요. 엔진 배치를 세로로 하면 어떨까요? 90도 돌려서 세우는 거예요. 계산해 봤어요. 됐습니다. 좋아요. 세로로 갑시다. 넷째 주, 최종 검증.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패예요. 용접부가 120kJ에서 파손돼요. 목표는 150kJ입니다. 20% 부족했어요. 팀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포기 안 합니다. 3일 남았어요. 용접 방식을 이중으로 바꿔요. 마지막 3일이었어요. 팀원 전원이 불을 켜고 작업했습니다. D-1이었어요.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계산이 끝났어요. 성공입니다. 160kJ 견뎌요. 목표치 초과입니다. 팀원들이 환호했어요. 30일 만에 해냈어요. 다음 날 검수일이었어요. 해리슨 제독과 톰슨, 미국 해군 기술진 3명이 왔습니다. 회의실에 도면을 펼쳤어요. 제독이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제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흥미롭네요. 예상보다 체계적입니다. 통과입니다. 건조 시작하세요. 90일 안에 완성하시겠습니까? 네. 제독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입니다. 설계는 종이에요. 실물이 문제죠.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안티였습니다. 설계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놀랍네요. 30일 만에요. 하지만 건조는 다릅니다. 90일은 불가능해요. 해보겠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저는 도크를 받습니다. 후회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요. 2부 갈등. 내장 제독의 냉소. 설계 통과 일주일 후였어요. 도크에 첫 강판이 들어왔습니다. 50mm 두께, 9% 니켈 강이었죠. 극저온용 특수 강제였어요. 크레인이 강판을 내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무게 15톤이었습니다. 시작합니다. 김태수 차장이 용접공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봤어요. 감회가 새로웠죠.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해리슨 제독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다음 주 워싱턴 회의에 참석 바랍니다. 중간 점검입니다. 중간 점검이라니요. 건조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김 차장이 물었어요. 뭐래요? 미국 가래요. 중간 점검이래요. 벌써요? 아직 5%도 안 됐는데. 그로부터 사흘 후 워싱턴 국방부 건물 5층 회의실이었습니다. 해리슨과 톰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안티였습니다. 박 과장님, 오셨군요. 해리슨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안티를 쳐다봤습니다. 안티 씨도 오셨네요. 네. 제독님이 초대하셨어요. 그의 표정이 무덤덤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됐어요. 톰슨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진행 상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일주일 전 건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선저부 용접 중이고 진행률 7%입니다. 안티가 끼어들었어요. 7%요? 일주일에요? 네. 느리네요. 보통은 10% 나와야 합니다. 저는 심호흡했어요. 참았습니다. 최빙선은 처음이라 신중하게 진행 중입니다. 용접 검사를 3중으로 하고 있어요. 해리슨이 물었습니다. 일정에 차질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비 시간이 30일 있어요. 지금은 품질 우선입니다. 프로펠러를 직접 만든다고요? 톰슨이 물었어요. 네. 업체를 못 구했습니다. 경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안티가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죠. 최빙선 프로펠러는 특수합니다. 일반 조선소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듭니다. 실패할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해리슨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프로펠러 테스트는 어떻게 합니까? 공장 내 수조에서 회전 테스트합니다. 빙하 조각 투입해서 내구성도 검증하고요. 톰슨이 끼어들었어요. 대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본 업체가 유일한데 거절했어요. 안티가 말했습니다. 저희 핀란드 업체가 있어요. 제가 연결해 드릴까요?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협력 거부한 사람이 이제 와서 도와준다고요? 조건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설계 수정권을 저희에게 주세요. 역시 그랬습니다. 거절합니다. 설계는 저희가 했습니다. 검수도 통과했고요. 안티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도면을 띄웠습니다. 보세요. 선수 각도 45도, 밸러스트 배치 방식, LNG선 기술을 응용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쉐빙선은 다릅니다. 빙하 충격 패턴이 복잡해요. 여기 보강제 배치, 이건 부족합니다. 그가 도면을 확대했어요. 저는 메모를 봤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였죠. 시뮬레이션에서 검증됐습니다. 160kJ 견뎌요. 시뮬레이션은 이론입니다. 실제는 달라요. 안티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부서진 배였죠. 2018년 러시아 쉐빙선입니다. 시뮬레이션은 통과했어요. 하지만 실외역에서 선수가 부러졌습니다. 사진이 충격적이었어요. 선수가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해리슨 제독이 저를 봤어요. 박 과장님, 이 부분 검토했습니까? 네. 다각도 충격 시뮬레이션 돌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시뮬레이션 영상을 틀었습니다. 0도, 15도, 30도, 45도 각도에서 테스트했어요. 전부 통과했습니다. 톰슨이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안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컴퓨터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 빙하는 불규칙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해리슨 제독이 일어났어요. 잠깐 휴식하시죠. 복도에서 톰슨이 다가왔습니다. 박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의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왜요? 한국이 정말 할 수 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잖아요. 쉐빙선 영척이에요. 그래서 제독님이 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안티를 불러서 비교하려는 겁니다. 한국과 핀란드 중 누가 더 신뢰할 만한지요. 회의가 재개됐어요. 해리슨 제독이 말했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들었습니다. 한국 단독, 한국 핀란드 협력이에요.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안티가 손을 들었어요. 제독님, 제안하겠습니다. 한국이 건조는 잘합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쉐빙선 설계는 저희가 더 낫습니다. 이게 저희 제안입니다. 안전 개수 1.5배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안전 개수 1.5배면 무게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15% 증가합니다. 그럼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이노트 줄어듭니다. 하지만 안전성이 더 중요하죠. 저는 일어났어요. 안전도 중요하지만 성능도 중요합니다. 러시아 쉐빙선은 시속 22노트예요. 우리가 18노트면 경쟁이 안 됩니다. 제독이 턱을 괴었어요. 생각에 잠겼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제독이 입을 열었어요. 일단 한국 설계로 진행합니다. 안티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60일 후 중간 검수합니다. 선체 60% 완성 시점이에요. 그때 구조 안전성 재검토하죠. 알겠습니다. 복도에서 안티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 과장님, 60일 후에 봅시다. 그때 문제가 드러날 겁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김 차장에게 전화했어요. 차장님, 저예요. 한국 설계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60일 후 재검수예요. 60일이요? 그때면 선체 60% 완성 시점이죠. 문제 있으면 전부 뜯어 고쳐야 해요. 빠듯하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공장에 도착하니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있었습니다. 김 차장이 달려왔어요. 과장님, 문제 생겼어요. 뭔데요? 포스코에서 강판 납품이 늦어진대요. 2주 지연이요. 이유가 뭡니까? 품질 문제래요. 극저온 시험에서 2% 불량 나왔대요. 2%, 적은 숫자지만 치명적이었어요. 재생산 요청하세요. 그럼 한 달 걸려요. 어쩔 수 없어요. 불량 강판 못 씁니다. 그날 오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프로펠러 테스트 실패였어요. 이지훈 대리가 보고했습니다. 과장님, 프로펠러 다시 만들어야 해요. 날개 하나가 균열됐어요. 원인이 뭡니까? 강도 부족입니다. 얼음 조각 충격을 못 견뎌요. 시간은요? 3주 걸립니다. 3주. 예비 시간 30일 중 벌써 절반 이상 날아갔어요.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어요.
해리슨 제독이었습니다. 박 과장님, 소식 들었어요. 강판 지연이요. 네. 2주 늦어집니다. 일정 괜찮습니까? 빠듯하지만 맞추겠습니다. 제독이 잠시 침묵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의회 청문회가 한 달 후 열립니다. 존스 법 예외 적용 건이에요. 그게 무슨... 여기서 승인 안 나면 프로젝트가 중단돼요. 30일 안에 뭔가 보여줘야 해요. 구체적인 진척을요. 알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해야 했어요. 내일부터 24시간 풀가동입니다. 미국 방문 2주 후였어요. 공장은 전쟁터였습니다. 용접공 200명이 교대 없이 작업했어요. 김태수 차장이 보고했습니다. 진행률 35%입니다. 목표는요? 이 시점에 40%였어요. 5% 뒤처졌습니다. 강판 지연 때문이었어요. 저는 달력을 봤어요. 의회 청문회까지 15일 남았습니다. 차장님, 48시간 안에 45% 달성 가능합니까? 48시간이요? 불가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쓰러질 거예요. 이미 다들 한계예요. 알아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지훈 대리가 뛰어왔어요. 과장님, 큰일 났어요. 뭔데요? 안티가 왔어요. 지금 로비에 있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어요. 안티가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죠. 박 과장님, 공장 보러 왔어요. 허락받으셨습니까? 제독님 승인 받았어요. 그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해리슨 제독의 이메일이었어요. 공장으로 갔어요. 안티가 도크를 봤습니다. 선체가 35% 완성돼 있었어요. 안티가 다가가 용접부를 만졌습니다. 깔끔하네요. 그가 선수 부분으로 갔어요. 보강제 배치 좀 보여주세요. 이지훈 대리가 도면을 펼쳤어요. 안티가 자세히 봤습니다. 여기요. 이 부분 보강제 간격이 80cm네요. 60cm로 줄이세요. 왜요? 비스듬한 충격에 약해요. 검증됐어요. 시뮬레이션에서요. 시뮬레이션은 완벽하지 않아요. 회의실로 갔어요. 안티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이겁니다. 화면에 계약서가 떴어요. 미국과 핀란드 정부 간 양해각서예요. 한국 프로젝트 성공 시 핀란드가 2차 물량 11척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건가요?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경쟁자가 아니에요. 순서가 다를 뿐이죠. 한국이 먼저, 핀란드가 다음이에요.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보강제부터 시작하죠. 80cm에서 60cm로 변경하세요. 3일이요. 3일. 아까운 시간이었지만 안전이 우선이었어요. 그날부터 안티가 공장에 상주했어요. 매일 아침 9시 그는 도크로 왔습니다. 이틀 후 안티가 용접 불량을 발견했어요. 여기요. 기포가 있어요. 작지만 위험합니다. 용접공이 현미경으로 확인했어요. 맞네요. 0.5mm 기포입니다. 다시 하세요. 극저온에서 균열 시작점이 돼요. 김 차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안티 눈이 정말 좋네요. 저희도 못 찾았어요. 일주일 후 진행률이 50%를 넘었습니다. 목표보다 5% 앞섰어요. 안티의 조언 덕분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감사했어요. 안티 씨,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한 가지 물어볼게요. 뭔데요? 처음엔 왜 협력 거부하셨어요? 안티가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질투였어요. 한국이 1차 물량 받았잖아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날 저녁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해리슨 제독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박 과장님, 큰일입니다. 러시아가 움직였어요. 북극 쇠빙선 22척으로 늘렸습니다. 중국이 참여한다고 발표했어요. 22척, 2배였어요. 의회가 패닉 상태예요. 러시아 중국 연합이면 우리가 밀린다는 거죠. 청문회가 앞당겨졌어요. 3일 후에요. 3일. 준비 안 됐는데요.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한국만이 할 수 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날 밤부터 촬영팀이 투입됐어요. 드론이 도크 위를 날았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만들었어요. 진행률 50%, 용접 품질 99.7%. 안티가 들어왔습니다. 박 과장님, 도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안티가 제 노트북을 봤어요.
숫자만 있네요. 부족해요. 이야기를 넣으세요. 왜 한국이어야 하는지요? 그가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은 작습니다. 하지만 빠릅니다. 경험은 없지만 배우는 속도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48시간 후 자료가 완성됐습니다. 해리슨 제독에게 보냈어요. 훌륭합니다. 내일 청문회에서 쓰겠습니다. 내일이면 결정됩니다. 청문회 당일 한국 시각 새벽 2시였어요. 회의실에서 생중계를 봤어요. 김 차장, 이 대리, 안티도 함께였죠. 화면에 의회 청문회장이 떴습니다. 의원 15명이 앉아 있었어요. 북극 쇠빙선 건조 예외 승인건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해리슨 제독이 일어났어요. 우리 공장 영상이 떴습니다. 한국 조선소 진행률 52%입니다. 일정보다 7% 앞서 있습니다.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제독, 질문 있습니다. 한국은 쇠빙선 경험이 없습니다. 왜 믿습니까? 안전합니다. 위해군 기술진 20명이 전 과정을 검증했어요. 용접 불량률 0.3%입니다. 미국 평균의 4분의 1이에요. 톰슨이 추가 자료를 띄웠어요. 비용, 비교입니다. 미국 조선소 견적 척당 8천억 원, 한국은 4,500억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40척 보유 중입니다. 속도입니다. 러시아 중국 22척, 2032년 완성. 미국 한국 11척, 2028년 완성. 4년 차이는 큽니다.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일자리 문제가 있습니다. 해리슨이 대답했습니다. 1차 11척은 한국입니다. 하지만 2차는 미국과 핀란드가 나눠 갖기로 했어요. 한국이 기술 이전해 줍니다. 왜 한국이 기술을 줍니까? 동맹이니까요. 함께 강해지는 게 목표입니다. 100년 법을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해리슨이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미국은 조선업을 잃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1위였어요. 지금은 10위도 안 됩니다. 우리 혼자선 안 됩니다. 동맹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러시아가 북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늦으면 북극 항로를 잃어요. 연간 5천억 달러 물동량이 걸렸습니다. 의장이 손을 들었어요. 투표하겠습니다. 손이 올라갔어요. 하나, 둘, 셋, 8. 찬성 8반대 7점 가결됩니다. 회의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하지만 해리슨이 추가 발언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60일 후 중간 검수합니다. 통과 못하면 계약 파기예요. 그날부터 인력이 2배로 늘었어요. 400명이 투입됐습니다. 일주일 후 엔진이 독일에서 도착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았습니다. 5cm 좁아요. 안티가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엔진 배치 변경. 세로로 세우는 거예요. 3일이면 됩니다. 그날 밤 포스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국에서 대량 주문 들어왔대요. 우리보다 가격을 3배 줬다고요. 중국, 러시아와 손잡은 그들이 움직인 겁니다. 해리슨 제독이 개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포스코에 압력 넣겠습니다. 이틀 후 포스코가 계약을 지키기로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날아갔습니다. 진행률 65%, 목표 70%에서 5% 뒤처졌어요. 김 차장도 과로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안티가 제안했어요. 제가 3일간 대신 지휘하겠습니다. 쉬세요. 3일 후 진행률 78%, 13%가 올랐습니다. 남은 시간 30일, 목표 90%까지 12%,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30일 후 북극에서였어요. D-30이었어요. 진행률 78%, 목표 90%까지 12% 부족했어요. 아침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태수 차장이 복귀했어요.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지훈 대리가 공정표를 펼쳤어요. 남은 작업입니다. 선수부 마무리, 엔진실 배관, 전기 시스템, 프로펠러 장착이요. 30일 안에 가능합니까? 빠듯하지만 됩니다. 단,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해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늘 뭔가 터졌으니까요. 최선을 다합시다. 첫 주는 선수부였습니다.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선수, 빙하를 깨는 핵심 부분이었죠. 보강제를 60cm 간격으로 배치했어요. 안티가 제안한 방식이었습니다. 용접공 100명이 투입됐어요. 불꽃이 쉴 새 없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문제가 생겼어요.
보강제 하나가 규격에 안 맞았습니다. 박영희 과장이 보고했어요. 과장님, 58cm예요. 2cm 짧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부산협력사요. 교체 가능합니까? 3일 걸려요. 3일. 아까운 시간이었어요. 안티가 끼어들었어요. 용접으로 늘릴 수 있어요. 2cm 정도는 덧대기 용접으로 가능합니다. 강도는요? 문제 없어요. 검증했습니다. 용접으로 해결했어요. 하루 만에요. 위기를 넘겼습니다. 둘째 주는 엔진실이었어요. 독일산 디젤 엔진 4기를 세로로 세웠습니다. 전기 모터 2기도 연결했죠. 총 출력 3만 마력이었어요. 테스트를 돌렸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냈어요. 공장 전체가 떨렸습니다. 김태수 차장이 소리쳤어요. 출력 정상, 진동 허용치 이내,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전기 시스템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배선이 과열됐어요. 이지훈 대리가 보고했습니다. 과장님, 전력 분배가 잘못됐어요. 엔진에서 전기 모터로 가는 케이블 용량이 부족합니다. 바꿔야 합니까? 네. 더 굵은 케이블이 필요해요. 시간은요? 일주일이요. 일주일. 또 일정이 밀렸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안티가 도면을 봤어요. 케이블 2개로 나눠서 깔면 어떨까요? 한 개로 100% 보내지 말고 2개로 50%씩 나눠서요. 계산해 봤어요. 됐습니다. 케이블 2개를 깔았어요. 이틀 만에 완료했습니다. 과열 없었어요. 또 위기를 넘겼습니다. 셋째 주는 프로펠러였어요. 재제작한 6개 날개 프로펠러가 도착했습니다. 무게 8톤이었어요. 크레인이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선체 아래로 내려갔죠. 용접공들이 축에 고정했어요. 12시간 작업 끝에 완료됐습니다. 회전 테스트를 했어요.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소용돌이 쳤죠. 김태수 차장이 계측기를 봤어요. 회전수 정상, 진동 없음, 출력 100%, 환호성이 터졌어요. 프로펠러가 성공한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습니다. 넷째 주 마지막 날이었어요. D-3이었습니다. 최종 검수를 했어요. 선체 완성도, 용접 품질, 엔진 출력, 전기 시스템, 프로펠러 회전, 모든 항목을 체크했습니다. 저녁 8시 결과가 나왔어요. 박영희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완성도 92%입니다. 92%. 목표 90%를 넘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이지훈 대리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김태수 차장이 일어났어요. 과장님, 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4개월이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 해냈어요. 안티가 다가왔어요. 박 과장님, 축하합니다. 30년 경력인데 이런 속도 처음 봤어요. 4개월 만에 쇠빙선 92%라니. 그날 밤 회식을 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4개월 만에 휴식이었죠. 삼겹살에 소주였어요.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김 차장이 잔을 들었어요. 과장님, 건배하죠. 성공해요.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이지훈 대리가 물었어요. 과장님, 북극 테스트 언제예요? 일주일 후요. 제동님이 오시면 바로 출항합니다. 알래스카 베링해예요. 거기 빙하가 있어요. 두껍습니까? 2m 정도래요. 우리 목표치죠. 이틀 후였어요. 해리슨 제독이 도착했습니다. KTX 안에서 제독이 물었습니다. 박 과장님, 92%라고 들었어요. 네. 목표 초과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솔직히 70% 예상했거든요. 팀이 잘해줬어요. 제독이 창밖을 봤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간절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5년 전 실패했거든요. 그때 300명이 회사를 떠났어요. 제 책임이었죠. 이번엔 성공해야 해요. 훌륭한 이유네요. 공장에 도착했어요. 도크 앞에서 제독이 멈춰 섰어요. 선체를 봤습니다. 45도 각도 선수, 이중 선체 구조, 거대한 프로펠러, 92% 완성된 쇠빙선이 서 있었어요. 제독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어요.
들어가 볼 수 있습니까? 선체 안으로 들어갔어요. 엔진실, 선수, 선교를 둘러봤습니다. 제독이 용접부를 자세히 봤어요. 틈이 없군요. 0.3% 불량률입니다. 선교로 갔습니다. 조타실이었죠. 제독이 조타석에 앉았어요. 여기서 북극을 본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일주일 후면 보실 겁니다. 제독이 팀원들에게 다가갔어요. 경의를 표합니다. 한 명씩 악수했어요. 마지막으로 저와 악수했습니다. 박 과장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입니다. 일주일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어요. 마지막 8%를 채웠습니다. 진수식 날이었어요. 부산항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사 임직원 500명, 협력사 100명이었죠. 본부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4개월 전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100% 완성했습니다. 이름을 발표하겠습니다. 북극의 새벽, Arctic Dawn입니다. 샴페인이 깨지며 선체가 바다로 미끄러졌습니다. 첨벙, 물에 닿았어요. 환호성이 터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4개월, 120일 동안의 지옥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알래스카로 출항했어요. Arctic Dawn의 첫 항해였습니다. 일주일 후면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진짜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7일간의 항해였어요. 부산에서 오호츠크해를 거쳐 베링해로 향했습니다. 매일 시스템 점검을 했어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수평선에 흰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었어요. 작은 얼음 덩어리들이 바다에 떠 있었어요. Arctic Dawn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퉁퉁. 얼음이 선체에 부딪혔어요. 문제 없었어요. 실제 알래스카 베링해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해군 기지가 보였어요. 해리슨 제독이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톰슨도 함께였죠.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었어요. 60대 후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해군 별 4개 제독이었어요. 존 맥클로이 제독입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에요. 악수했습니다. 맥클로이가 Arctic Dawn을 봤어요. 작네요. 1200톤. 우리 잠수함이 7000톤인데요. 쇠빙선은 작아야 합니다. 기동성이 중요해요. 기동성보다 힘이죠. 얼음은 힘으로 깨는 겁니다. 저는 참았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요. 회의실로 갔어요.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해리슨이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여기입니다. 북위 67도 빙하 밀집 지역이에요. 빙하 두께는요? 평균 2m입니다. 두꺼운 곳은 3m고요. 3m. 우리 목표치보다 50% 두꺼웠어요. 맥클로이가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북극은 3m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2m였는데요. 계약은 최소치예요. 실전은 더 어렵습니다. 톰슨이 끼어들었어요. 제독님, 단계적으로 하시죠. 먼저 2m 테스트하고요. 시간 낭비예요. 바로 3m 갑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겠습니다. 맥클로이가 비웃었습니다. 자신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어요. Arctic Dawn 선교에 섰습니다. 날씨는 흐렸어요. 기온 영하 28도였습니다. 승선 인원을 체크했어요. 한국 팀 10명, 미국 관측팀 20명, 제독들까지 총 33명이었습니다. 6시 정각 출항했습니다. 북쪽으로 향했어요. 2시간 후 빙하지대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얼음이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해리슨이 측정 장비를 봤어요. 두께 1.8m입니다. 조금 더 가시죠. 30분 더 갔어요. 2.2m예요. 맥클로이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죠. 저는 김태수 차장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엔진 출력 50%. 배가 천천히 빙하로 향했습니다. 10m 앞, 5m, 3m, 쾅, 충돌했어요. 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빙하가 깨지지 않았어요. 출력 70%, 엔진이 더 강하게 울렸습니다.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빙하가 버텼어요. 맥클로이가 웃었습니다. 안 되네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출력 100%. 과장님, 위험합니다. 합니다.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갔어요. 3만 마력 전부였습니다. 배가 빙하를 눌렀어요. 5초, 10초,
15초. 드디어 저걱 빙하가 갈라졌습니다. 배가 뚫고 들어갔어요. 성공입니다. 미국 관측팀이 박수 쳤습니다. 하지만 맥클로이는 무표정이었어요. 2미터는 됐네요. 3미터 가시죠. 1시간 후 더 두꺼운 빙하를 만났습니다. 두께 2.8미터입니다. 엔진 출력 100%, 처음부터 최대였어요. 쾅! 충격이 2미터 빙하보다 강했어요. 하지만 빙하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계속 밀었어요. 30초, 1분. 빙하가 여전히 버텼어요. 맥클로이가 말했습니다. 실패네요. 그만하시죠. 아직 아닙니다. 프로펠러 역회전. 후진했다가 다시 돌진합니다. 배가 뒤로 빠졌습니다. 20m 후퇴했죠. 그리고 다시 돌진했어요.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쾅!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넘어졌어요. 5초가 지났어요. 빙하가 조용했습니다. 그때 저걱 빙하가 갈라졌어요. 성공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해리슨 제독이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맥클로이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운이 좋았네요. 운이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오후 2시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고속 충돌. 시속 20노트로 빙하를 돌파하는 거였죠. 가장 위험한 시험이었어요. 두께 2.5m 빙하 앞에 섰습니다. 500m 거리였어요. 엔진 최대, 속도 20노트. 배가 가속했습니다. 빠르게, 점점 빠르게. 계기판의 속도가 올라갔어요. 10노트, 15노트, 20노트. 충돌 5초 전. 모두가 난간을 붙잡았어요. 3초, 2초, 1초. 쾅! 세상이 흔들렸어요. 제 몸이 튕겨나갔습니다. 엔진이 멈췄어요. 침묵. 저는 일어났습니다. 상황 보고 김태수 차장이 계기판을 봤어요. 선체. 확인 중입니다. 균열 없습니다. 프로펠러 정상. 엔진 재시동 가능합니다. 성공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빙하가 깨져 있었어요. 넓은 수로가 뚫렸습니다. 20노트 충돌을 견딘 겁니다. 해리슨 제독이 다가왔어요. 말없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과소평가했습니다. LNG선 기술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이네요. 간절함을 봤어요. 존경합니다. 톰슨이 다가왔습니다. 박 과장님,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테스트 통과라고요. 11척 계약 진행합니다. 드디어였어요. 맥클로이 제독이 다가왔습니다. 박 과장님, 인정합니다.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어요. 한국이 뭘 안다고. 하지만 틀렸어요. 크기가 전부가 아니더군요. 함께 북극을 지킵시다. 그날 저녁 축하 만찬이 있었어요. 해리슨 제독이 일어나 건배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북극의 문을 열었습니다. 100년 법이 바뀌었고 새로운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배웠습니다. 미국의 기준, 검증, 안보의 무게를요. 함께하니 더 강해졌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갑판에 나왔어요. 북극 하늘에 오로라가 춤추고 있었습니다. 4개월, 120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우리가 해냈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의회 최종 승인이요. 알래스카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였어요. 워싱턴 의회에서 최종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존스 법 예외 조항 최종 승인건이었죠. 저는 한국에서 생중계로 봤어요. 회의실에 팀원 20명이 모였습니다. 화면에 의회 청문회장이 떴습니다. 의원 15명, 해리슨 제독, 톰슨, 그리고 맥클로이 제독까지 있었어요. 존스 법 예외 적용 최종 승인건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해리슨 제독이 일어났어요. 아크틱 던 영상이 떠올랐어요. 빙하를 뚫고 가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모든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계약 이행 능력을 증명했어요.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제독, 질문 있습니다. 4개월 만에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안전합니까? 안전합니다. 미해군 기술진 20명이 전 과정을 검증했어요. 용접 불량률 0.3%입니다. 미국 평균의 4분의 1이에요. 톰슨이 추가 자료를 띄웠어요. 비용, 비교입니다.
미국 조선소 견적 척당 8천억 원, 한국은 4,500억입니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가 있습니다. 해리슨이 대답했습니다. 1차 11척은 한국입니다. 하지만 2차는 미국과 핀란드가 나눠 갖기로 했어요. 한국이 기술 이전해 줍니다. 기술 이전이요? 톰슨이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한국이 동의했습니다. 극저온 용접 기술, 프로펠러, 제작, 설계 노하우 전부요. 의원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 한국이 기술을 줍니까? 동맹이니까요. 함께 강해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한국은 손해 아닙니까? 아닙니다. 1차 계약금이 5조 원이에요. 기술료까지 포함하면 6조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북극 항로 접근권을 얻습니다. 맥클로이 제독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한국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래스카에서 봤습니다. 그들의 기술을, 헌신을, 간절함을요. 이 배는 작습니다. 1200톤이에요. 우리 잠수함의 6분의 1이죠. 하지만 해냈어요. 3m 빙하를 뚫었습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니란 걸 증명했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동맹에게서요. 자존심 버리고 협력해야 해요. 그게 미국을 강하게 만듭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저는 숨을 참았어요. 11, 15명 중 11명이 찬성이었어요. 찬성 11 반대 4점 가결됩니다. 회의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김태수 차장이 소리쳤습니다. 됐어요. 이지훈 대리가 주먹을 쥐었어요. 안티가 저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한 달 후 워싱턴 국방부 건물에서 계약식이 열렸습니다. 11척, 5조 원. 국방장관과 본부장님이 서명했어요. 악수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해리슨 제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박 과장님, 축하합니다. 제독님 덕분입니다. 100년 법이 바뀌었어요. 한국 때문에요. 역사가 기억할 겁니다. 2025년 한국과 미국이 함께 북극을 연해로요. 그날 저녁 팀원들과 회식을 했어요. 김 차장이 소주를 따랐어요. 과장님, 건배하죠. 성공해요. 그리고 새 시작이에요. 건배, 소주를 마셨어요. 이지훈 대리가 물었어요. 과장님, 2호선은 더 쉬울까요? 쉽진 않아요. 하지만 자신 있어요. 우리가 해봤으니까요. 지금까지 한국조선소가 북극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4개월 만에 새 빙선을 완성하고 100년 법을 바꾸고 3m 빙하를 뚫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간절함과 속도가 세상을 바꾼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도전도 이 이야기처럼 성공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간절함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